안녕하세요. 키자TV 투자의 정석 채권 담당 예리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채권에 대한 기본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파벳을 배웠다면 실생활에 필요한 기초 단어부터 배워야겠죠? 채권이 이제 뭔지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채권을 분류하는 다양한 기준과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채무에 대한 증서인데 과연 어디서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리려 하는지도 다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서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채권을 발행해서 예산을 조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국채라고 합니다. 즉, 국채 투자자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만기에 돌려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국고채,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등이 있습니다. 유사하게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이고 특수채는 공사와 공단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한국전력공사나 주택금융공사 등의 공사채권도 있고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도 여기 특수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일반 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을 텐데요. 다만 모든 회사에서 원한다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법상 주식회사 중에서도 금융감독위원회의 등록 절차를 거친 회사들이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분류상 회사채에 포함되지만 그중 금융채는 우리가 쓰는 카드사, 캐피탈사 같은 여신 전문사 등에서 발행한 채권을 지칭합니다. 잠깐 짚고 넘어갈 만한 점은 일반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채권이 보다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채권의 신용도인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을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만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기가 1년 이하인 채권을 단기채, 1년에서 5년 사이의 채권을 중기채, 만기 5년 이상을 장기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류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니까요.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기 기준은 처음 발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매수하는 시점에서 보는 잔존 만기는 또 달라지겠죠? 세 번째 분류 기준은 바로 이자 지급에 따른 분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표, 즉 표면 이자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모든 채권에서 이표를 지급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일정 기간마다 이표를 지급하는 채권을 우리는 이표채라고 부릅니다. 이표채는 현금 흐름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게 되겠죠. 반면에 이자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액면 금액에서 차감하여 싸게 발행한 후 만기에 액면 금액만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런 채권을 할인채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자를 주지 않고 이번에는 원리금을 만기에 한 번에 지급하는 채권도 있습니다. 이때 원리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복리채와 단리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리와 복리 개념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리채는 약정된 이자에 대해서 재투자를 가정해서 원리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리채는 약정 이율에 단리 이자를 더해서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변제순위에 따른 분류입니다. 저번 시간에 채권의 특성에 대해서 기업 부도 등의 상황에서 주식보다 채권의 변제순위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채권 내에서도 우선순위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이 기업 부도 시 가장 먼저 상환받는다면 후순위채는 일반 채권, 즉 선순위채 상환 이후에 차례가 오게 됩니다. 주식의 우선주, 보통주보다는 먼저 위치하게 되죠. 변제 순위가 늦긴 하지만 그만큼 일반 선순위채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국내에서 발행된 원화 채권 말고도 다양한 국가 통화의 채권도 존재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기업에서 발행했지만 외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통칭해서 외화 표시 채권, 코리안 페이퍼라고 부릅니다. 이 외 외국채들은 각 나라의 특징을 붙여 양키 본드, 사무라이 본드, 불독 본드, 딤섬 본드, 캥거루 본드 등 재밌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런 채권들은 기본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비거주자가 그 나라 통화로 발행하여 유통되는 채권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채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가 달러 통화로 발행한 채권이면 그걸 양키 본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기준별로 채권을 분류하는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에는 투자자들의 다양한 목적에 맞춰 주식의 성격이 섞인 채권, 또 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 등 다양한 성격의 채권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고 싶은 채권이 이자를 언제, 얼마나 주는 채권인지, 또 어디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인지 알고 있어야 보다 현명하게 채권 투자를 하실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채권의 신용도와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산을 키우는 올바른 습관 키자TV 투자의 정석 예리쌤이었습니다. 안녕!